여러분 혹시 온 마음을 다해 모든 걸 쏟아부어 일했지만 그 모든 노력과 진심이 한낱 먼지처럼 취급받고 돌아온 것은 차가운 멸시와 비웃음뿐인 삶을 겪어보셨나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가혹한 운명에 갇힌 한 청년의 이야기였어요. 15년이란 긴 세월을 노비로 살다가 마침내 늙은 개 한 마리와 함께 세상 밖으로 버려진 청년, 무현이 겪는 비통하고 처절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날은 서산으로 해가 스르륵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예쁘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무현의 마음속은 그 노을처럼 따뜻한 색 하나 없이 잿빛으로 가득했죠. 무현의 15년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비라는 무거운 굴레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그는 주인의 채찍과 비인간적인 욕설 아래에서 말 못하는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고된 노동과 배고픔은 이제 익숙한 친구가 되어버렸고 그의 순수했던 눈빛은 이미 수많은 상처와 좌절, 그리고 포기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얼룩져 버렸어요. 그 모든 고통의 흔적이 그의 눈동자 깊숙이 박혀 있었답니다. 차갑고 단단한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무연의 어깨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잔뜩 웅크러져 있었어요. 그의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겨울이 막 시작될 무렵이 차가운 바닥 기운이 얇은 옷을 뚫고 그의 무릎으로 스며들어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어요. 코끝에서는 주인의 권위적인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풍겨왔답니다. 15년 품삯이라 크음. 이 쓸모없는 애물단지를 이제는 어찌해야 할꼬. 더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썩 꺼져라. 내 놈에게 줄 것은 딱 이 늙고 병든 개 한 마리뿐이다. 어디 가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주인 나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무연의 귓가에 차가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쇳소리 같았고 무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답니다. 무연은 그 순간에도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아주 작은 보상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희망이었죠. 하지만 주인 나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칼날과 같았어요. 주인의 투박한 발이 툭 하고 무언가를 걷어찼고 그것은 그대로 굴러와 무연의 품에 털썩 안겨졌어요. 놀란 무연이 내려다본 것은 다름 아닌 털이 푸석하고 눈빛이 축 처진 누렁이 한 마리였답니다. 개는 무연의 품에 안긴 채 그저 낑하는 작은 소리만 내며 고개를 파묻었어요. 녀석의 낡고 축 처진 귀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고 오래된 짐승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무연은 품에 안긴 개의 작고 미약한 온기를 느끼며 이것이 자신이 가진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의 아득함을 느꼈답니다. 다른 노비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며 저 바보 녀석 개 한 마리 얻었다고 좋아하네 라며 무연을 비웃었어요. 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잔인한 시선은 마치 가시처럼 무연의 마음에 박혔고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눈동자만 갈 곳을 잃고 한없이 흔들렸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망망대해를 떠도는 작은 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렇게 굶주림과 모멸감에 허덕이던 무현은 결국 그 익숙한 주인의 집에서 힘없이 쫓겨나 버렸어요. 발걸음마다 불안정하고 휘청거렸죠. 살인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메아리 쳤고
그것은 마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답니다. 캄캄한 밤이 이 모든 풍경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삭막하고 황량한 들판에 버려진 채 무연은 칼날 같은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품에 안은 누렁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어요. 바람은 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어 살갗을 에이는 듯했고 들판 여기저기서 이름 모를 벌레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답니다. 꼬르륵거리는 배에서 밀려오는 쓰린 고통보다 무연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막막한 절망감이었어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이 그를 잠식해 들어왔죠. 무연의 눈에서 뜨거운 한 줄기 눈물이 차가운 뺨을 타고 말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텅 빈 눈으로 그저 먹물처럼 짙은 밤하늘만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잃은 무현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진 이 늙은 누렁이 복실이라는 이름 없는 이 개는 무현의 남은 삶에 과연 어떤 의미가 되어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무현은 며칠 밤낮을 산속을 헤매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르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옷깃을 파고들었고 텅 빈 뱃속에서는 찢어질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었죠. 눈앞은 희뿌옇게 흐려져 마치 안개 낀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는 마지막 기력을 쥐어짜 풀뿌리라도 찾아보려 애썼지만 이미 흐려진 시야와 판단력 때문에 곁에 있던 독초인지도 모를 시든 풀을 무심코 뜯어먹고 말았어요. 쌉싸름하고 역한 풀의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이미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손발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머릿속은 마치 거미줄에 엉킨 듯 복잡해지다. 이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텅 비어갔고 의식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다 점점 더 희미해져 갔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희미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던 누렁이 복실이의 애처로운 눈빛이었답니다. 복실이는 주인의 싸늘해지는 몸을 느끼자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몸으로 무현의 얼굴을 핥고 앞발로 그의 팔을 흔들어 깨우려 애썼지만 무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복실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그렁그렁한 눈으로 무현을 바라보며 연신 낑낑거렸답니다. 왈, 왈알, 컹컹, 낑낑. 복실이는 마치 세상의 끝이라도 온 것처럼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어요. 찢어질 듯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며 앙상한 겨울 산골짜기를 세차게 흔들었죠. 그 소리에는 주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복실이의 간절한 울음은 기적처럼 그 첩첩산중을 넘어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마침 깊은 산속을 묵묵히 지나던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첨배였죠. 평생을 산과 함께하며 약초를 캐온 베테랑 약초꾼이었어요. 첨배 노인은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밟는 자신의 발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고요한 산속에서 문득 뭔가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라기엔 너무나도 애절하고 간절한 느낌이 들었죠. 웬개 짖는 소리가 이리도 애달픈가. 천배 노인은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을 찡그리며 귀 기울였어요. 그의 눈빛은 숲의 오랜 지혜를 담고 있었죠. 그는 직감적으로 예사롭지 않은 일임을 느꼈어요. 천배 노인은 낡고 거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소리는 눈 위에 선명한 발자국을 남겼답니다. 눈 덮인 길을 한참 동안 헤치고 나아가자 이내 한기가 감도는 작은 공터에 쓰러져 있는 무언가와 그 곁을 지키는 누렁이 복실이를 발견했어요. 싸늘한 기운을 내뿜는 무연의 모습과 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울고 있는 복실이의 모습은 천배 노인의 마음을 더욱 다급하게 만들었죠. 노인은 주름진 눈을 가늘게 뜨고 쓰러진 무연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이런, 독초를 먹었구먼. 무연의 입가에는 시들고 거뭇한 풀잎 조각들이 묻어 있었어요. 천배 노인은 숙련된 눈썰미로 그것이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한 독성을 가진 까마귀 발톱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답니다. 그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천배 노인은 허리춤에 찬 낡은 주머니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몇 가지 약초를 꺼냈어요. 마치 자신의 손바닥 보듯 약초의 종류와 효능을 꿰뚫고 있었죠. 그는 차가운 손으로 빠르게 약초들을 짓찍고 미리 준비해둔 작은 돌절구에 넣어 끈적한 해독약을 만들어냈어요. 재빨리 무연의 입을 벌려 해독약을 먹이고는 그의 맥을 짚어봤어요. 가늘게 뛰고는 있었지만 생사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드는 듯했죠. 천배 노인은 무연의 차가운 몸을 자신의 낡은 옷으로 감싸주고 복실이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넸답니다. 복실이는 노인의 손길에 잠시 진정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무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어요. 천배 노인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무연은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지자 희미한 빛이 그의 눈에 스며들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뿌옇고 어지러웠지만 점차 시야가 선명해지면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복실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복실이는 무연히 깨어나자마자 꼬리를 격하게 흔들며 낑낑거렸어요. 복실아? 무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지만 복실이는 그 소리를 알아듣고 더욱 격하게 기쁨을 표현했어요. 무연은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복실이를 향해 겨우 손을 뻗어 쓰다듬어 주었어요. 복실이의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닿자 무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답니다. 그는 복실이가 단순한 개가 아님을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애썼던 특별한 존재임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함께 복실이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새롭게 자리 잡았죠. 천배 노인은 무연의 곁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현명함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는 무연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비로 살았던 무연의 지난 삶의 고통과 상처가 그의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천배 노인은 그런 무연을 측은하게 여기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젊은이 그동안 고생 많았네. 그 누렁이가 자네 목숨을 살렸어. 정말 특별한 녀석일세. 무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목구멍이 메어오는 듯 했답니다. 내가 보니
자네는 마음 씀씀이가 고든 사람 같구먼. 어차피 갈 곳도 없어 보이니 내 곁에 머물며 약초꾼의 기술을 배워보는 건 어떤가? 몸은 좀 고되겠지만 적어도 굶주리며 떠돌지는 않을 걸세. 천배 노인의 제안은 무연에게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희미했던 얼굴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스치는 듯 했어요. 약초꾼이라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죠. 복실이는 그런 무연의 옆에 착 달라붙어 조용히 그의 다리에 기대고 있었답니다. 과연 무연은 복실이의 특별한 능력과 천배 노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누렁이, 복실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답니다. 여러분 산속 생활이 처음에는 참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무연은 천배 노인 어르신 밑에서 약초꾼의 기술을 배우면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 거친 자연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흙투성이 손으로 조심스럽게 풀뿌리를 캐던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움직임은 능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천배 노인 어르신은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바위 위에서 무연에게 약초의 종류와 효능,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약초를 찾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노인 어르신의 목소리는 마치 산바람처럼 부드럽고 잔잔하게 무연의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무연은 매일 아침 안개 낀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며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을 들었어요. 그는 서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 흙냄새, 나무 이파리 냄새, 그리고 이슬 맺힌 풀내음을 맡았어요.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함을 느꼈답니다. 복실이는 언제나 무연의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켰어요. 무연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복실이의 부드러운 털이 그의 다리에 스치곤 했지요. 때로는 무연이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던 귀한 약초를 복실이가 먼저 킁킁거리며 신기하게도 정확히 찾아내어 무연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어요. 복실이가 코를 땅에 박고 집중하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답니다. 복실이가 발로 흙을 긁으면 무연은 그곳을 파보곤 했어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귀하디귀한 천마나 산삼 같은 약초가 모습을 드러내곤 했답니다. 무연의 마음에 조금씩 희망이라는 따뜻한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그의 어둡고 불안정했던 눈빛에는 이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들판처럼 그의 얼굴에도 따스한 미소가 번지곤 했답니다. 쌀쌀했던 겨울바람에도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조금씩 활짝 펴졌고 그의 걸음걸이에도 힘이 실렸어요. 밤이 되면 그는 천배 노인 어르신과 복실이와 함께 작은 화톳불 앞에 둘러앉아 고요한 산속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촘촘히 박힌 별들이 마치 그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처럼 느껴졌답니다. 무연은 지난날의 아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이 약초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이건 말이야. 무연아 감기에 아주 좋단다. 뿌리째 캐서 잘 말려두면 겨울 내내 든든하게 쓸 수 있지. 천배 노인 어르신은 인자하게 웃으시며 무연의 질문에 하나하나 정성껏 답해 주셨어요. 무연은 그럴 때마다 어르신을 향한 존경심과 감사함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복실이는 그 옆에 얌전히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 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어요.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깊은 산속에서 무연은 복실이와 함께 귀한 약초를 캐던 중이었어요. 서늘한 가을 공기 속에는 흙냄새와 함께 싱그러운 풀내음이 섞여 있었지요. 무연은 바위 틈에 자란 보기 드문 약초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캐내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은 이제 제법 능숙했지만 여전히 약초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었답니다. 복실아, 이거 봐. 오늘 귀한 약초를 많이 찾았지?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거야. 무연은 복실이에게 말을 걸며 밝게 웃었어요. 복실이도 꼬리를 흔들며 무연의 다리에 몸을 비볐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실이의 온몸의 털이 쭈뼛 서더니 목에서 깊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 소리는 평소 장난기 넘치던 복실이의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경계심 가득한 소리였어요. 복실이는 숲 깊숙한 곳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더니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보통 때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필사적인 느낌마저 들었어요. 복실아, 갑자기 왜 그래? 어디 가는 거야? 무연은 당황했지만 복실이의 행동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어요.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복실이를 따라 숲속을 헤치고 달려갔어요. 나뭇가지에 옷이 긁히고 거친 흙길에 발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무연은 복실이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뒤쫓아갔답니다. 숲은 점점 더 깊고 울창해졌고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빛도 점점 희미해졌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복실이가 멈춰 선 곳에는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보였어요. 여인은 나뭇잎 위에 널브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무연은 숨을 헐떡이며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여인의 옷은 찢겨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에 긁힌 듯한 깊은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흐르는 피는 이미 말라붙어 있었지만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무연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좋지? 이대로 두면 위험할 텐데. 무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여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행히 근처에 지혈에 효과적인 약초가 보였답니다. 무연은 망설이지 않고 약초를 뜯어 입으로 씹어즙을 내어 여인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어 여인의 상처 부위를 단단히 묶어 지혈했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무연은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그녀는 아직 젊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일까? 왜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쓰러져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무연은 조심스럽게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답니다. 그는 여인을 업고 천배 노인 어르신의 거처로 향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여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쓰러진 사람을 업고 산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연은 여인을 부축해 자신의 등에 조심스럽게 업었어요. 축 늘어진 여인의 몸에서 옅은 체온이 느껴졌답니다. 복실이는 무연에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듯 걷기 시작했어요. 복실이의 든든한 존재는 무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천배 노인 어르신의 거처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온몸에 기운이 빠진 무현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어요. 천배 노인 어르신은 쓰러진 여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무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노인 어르신은 침착하게 여인의 상처를 살피고 약초를 이용해 정성껏 치료해 주셨어요. 무현은 노인 어르신 옆에서 마음을 졸이며 여인을 지켜보았답니다. 며칠 밤낮을 노인 어르신과 무현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이었을까요? 여인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녀가 눈을 떴을 때 희미한 등불 아래 천배 노인 어르신의 인자한 얼굴과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무현의 순수한 눈망울, 그리고 그 옆에서 꼬리를 살랑이는 복실이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저는 여인의 목소리는 아직 가늘고 힘이 없었어요. 천배 노인 어르신은 따뜻한 약차를 건네며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 희선이고 남편을 잃은 과부이며 정처 없이 떠돌다 짐승의 습격을 받아 정신을 잃었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희선은 자신을 구해준 무연의 순수함과 헌신적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무연의 옆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키며 희선에게까지 따뜻하고 애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복실이의 모습에 그녀의 차갑게 닫혔던 마음은 더욱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답니다. 복실이는 희선의 손을 핥아주며 마치 위로하는 듯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이제 갈 곳도 없는데. 희선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답니다. 무연은 그런 희선의 모습이 안타까워 조용히 그녀의 옆에 다가가 앉았어요. 천배 노인 어르신은 그런 희선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걱정 말거라 아가씨. 정갈 곳이 없다면 우리와 함께 지내도 좋단다. 이 깊은 산골에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게야. 천배 노인 어르신의 제안에 무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희선을 바라보았어요. 희선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두 사람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그렇게 희선은 무연과 천배 노인 어르신의 제안으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작은 오두막에는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졌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산에서 약초를 캐고 저녁에는 작은 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희선은 능숙하게 옷을 찢고 살림을 도맡으며 집안을 더욱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었어요. 복실이도 이제 희선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인 듯 그녀의 곁에 찰싹 붙어 따르곤 했어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따뜻한 안식처를 만들어갔답니다. 산골 생활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속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행복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산 아래 세상의 탐욕스러운 그림자는 아직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골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고 언젠가는 그 그림자가 이 작은 오두막의 문을 두드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답니다. 여러분, 산속 오두막에서의 생활은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가난한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무현 씨와 희선 씨,
그리고 충직한 복실이에게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들이었답니다. 해질녘이면 나지막이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잔잔하면서도 뜨거운 행복이 가득 피어났어요. 무현 씨의 얼굴에는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싱그러운 웃음꽃이 끊임없이 피어났고요. 이제 그의 눈가에는 과거의 슬픔 대신 희선 씨를 바라볼 때마다 잔잔하게 번지는 애정 어린 잔주름이 자리를 잡았답니다. 희선 씨의 눈빛은 또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하면서도 무현 씨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가득 흘러넘쳤어요. 그녀는 무현 씨가 약초를 캐러 나간 사이 복실이와 함께 오두막을 정리하며 소박한 행복을 곱씹곤 했어요. 복실이도 가족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매일매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답니다. 녀석의 털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꼬리는 마치 프로펠러처럼 언제나 신나게 흔들렸어요. 희선 아씨, 오늘 날씨가 참 곱네요.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도 그림 같고요. 그러게요, 무현 씨.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받으니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복실이도 오늘따라 더 기운이 넘치네요. 희선 씨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무현 씨는 마당 한켠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따사로운 햇살이 오두막 마루에 길게 드리워져 꾸벅꾸벅 졸고 있던 복실이가 있었어요. 복실이는 늘처럼 평화롭게 낮잠을 즐기는 듯 보였지만 어느 순간 녀석의 코가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잠꼬대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내 녀석은 벌떡 일어나더니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크르릉 하는 낮은 경계의 소리를 냈답니다. 복실이의 귀가 쫑긋거렸고 녀석의 눈동자는 오두막 뒤편의 숲을 꿰뚫어 볼 듯 예리하게 번뜩였어요. 그리고는 마치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 온 힘을 다해 와랄 으르르르릉 하고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답니다. 그 짖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절박하고 간절한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울림이 있었죠. 복실아,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심하게 짖는 게냐? 무현 씨는 깜짝 놀라 손에 들었던 나무 토막을 내려놓고 복실이에게 다가갔어요. 희선 씨도 바느질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복실이를 바라봤답니다. 복실이는 무현 씨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두막 뒤편의 작은 언덕 쪽으로 달려갔어요. 녀석은 앞발로 흙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마른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어요. 녀석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모른 채 마치 보물이라도 숨겨진 것처럼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또 팠답니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 아니 무언가를 간절히 무현 씨와 희선 씨에게 보여주려는 듯 애처롭게 빛났어요. 무현 씨, 복실이 눈빛 좀 보세요. 뭔가 평소랑 달라요. 분명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복실이가 이렇게까지 할 리 없는데 혹시 산짐승이라도 숨어 있는 건가? 무현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복실이의 비장한 모습에 묘한 끌림을 느꼈어요. 녀석의 땀에 절은 털 사이로 비치는 눈은 마치 어서 여기를 파보세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무현 씨는 망설임 없이 창고에서 낡은 삽을 들고 나왔어요. 희선 씨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무현 씨의 뒤를 따랐죠. 무현 씨가 복실이가 파던 곳을 따라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첫 삽을 뜰 때는 단단한 흙이 퍽하고 저항했지만
이내 삼날이 부드러운 흙 속으로 파고들었답니다. 희선 씨는 옆에서 조심하세요. 무현 씨 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삼날 끝에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돌멩이인가 싶어 무현 씨는 더 깊이 파내려갔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 속에 묻혀있던 뿌리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처음에는 그저 거대한 나무 뿌리인가 했지만 삽으로 흙을 걷어낼수록 그 모습은 점점 더 기이하고 위험있게 변해갔어요. 흙먼지를 털어내자 마치 어린아이의 몸통처럼 굵고 울퉁불퉁한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륜을 품은 듯한 뿌리가 보였어요. 짙은 흙냄새 사이로 은은하고도 강렬한 약초 향기가 코끝을 스쳤답니다. 그 향기는 온 산을 진동시킬 만큼 신비롭고 깊었어요. 무현 씨와 희선 씨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곳에는 다름 아닌 무려 1000년은 좋게 묵었을 법한 거대한 산삼새 뿌리가 뿌리째 서로 엉켜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마치 신령스러운 기운을 품고 있는 듯 산삼의 줄기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고요. 그들은 이런 크기의 산삼은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무현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조심스럽게 파냈답니다. 희선 아씨,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건 산삼입니다. 그것도 이렇게나 큰 새뿌리나. 세상에, 무현 씨, 정말 꿈인가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네요. 복실이가 저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었네요. 복실이는 꼬리를 맹렬히 흔들며 무현 씨와 희선 씨의 발치에 몸을 비볐어요. 마치 내가 해냈지? 하고 자랑하는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무현 씨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 산삼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었어요. 지난날의 모든 고난과 서름을 한순간에 씻어줄 기적과 같은 존재였답니다. 이 기적 같은 산삼 덕분에 무현 씨는 한순간에 거부가 되었어요. 산삼의 가치를 알아본 한 한의사가 거액을 제시했고 무현 씨는 믿을 수 없는 금액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추억이 깃든 낡은 오두막을 뒤로하고 마을 어귀에 번듯한 새 기와집을 지었어요. 흙벽 대신 단단한 기와를 올리고 마당에는 꽃나무를 심었답니다. 대목과 일꾼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탁탁 쿵쿵 망치 소리가 연일 이어졌어요. 새 집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어요. 집이 완성되자 무현 씨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희선 씨와 성대한 혼례를 올렸어요. 희선 씨는 곱게 단장한 쪽머리에 붉은 비단 저고리를 입고 꽃가마에 올랐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무현 씨는 늠름한 새 신랑의 모습으로 희선 씨를 맞이했고 그의 심장은 벅찬 감동으로 터질 것만 같았어요. 하객들은 결혼 축하하오, 백년해로 하시오 하며 진심 어린 덕담을 건넸고요. 과거 바보 무현이라며 그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부러움이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쩌면 저런 행운이 찾아올까 하는 시기심이 살짝 비치기도 했어요. 아이고, 무현이가 이렇게나 잘 될 줄이야. 복실이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구먼 그래요. 희선 아씨도 참 복이 많아요. 저리 멋진 기와집에서 살게 되다니 부러워 죽겠어요. 무현 씨와 복실이, 희선 씨가 함께 이룬 기적 같은 이야기는 입에서 입을 타고 순식간에 온 마을을 넘어
조선 팔도에까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작거리의 상인들과 박물 장수들은 이 이야기를 마치 전설처럼 이야기했고, 사대부 집안의 부인들은 차를 마시며 무현 씨의 팔자에 대해 수군거렸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문은 좋은 일만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멀리 지방의 유지로 큰 권력을 휘두르는 김진사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흘러들어가게 될 줄은 무현 씨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아내와 충직한 복실이와 함께 새 집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또 어떤 시련을 준비하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답니다.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아직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당장의 행복이 그 불안감을 잠시 덮어주고 있었어요. 무현 씨와 희선 씨가 그렇게 소박하지만 꽉 찬 행복을 매일매일 정성껏 키워가는 동안, 사실 그들의 작은 꿈을 송두리째 뒤흔들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아주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아마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한낮의 햇살처럼 따스했던 오두막, 주변 공기가 마치 차가운 겨울 바람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복실이 덕분에 무현 씨가 이제는 제법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마치 강물처럼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산골짜기 작은 마을 어귀에서 속삭이듯 시작되었지만,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지나 드넓은 조선 팔도를 넘어서 한양의 높은 기와집들까지 아주 파도처럼 멀리 퍼져나갔답니다. 사람들은 무현 씨의 이야기에 놀라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무현이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고요. 그리고 그 소름 돋는 소문은 마침내 조선 팔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탐욕의 화신 김진사라는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김진사는 평소에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늘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의 대저택은 금은보화로 가득했고 비단옷을 입은 몸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더 탐할 것을 찾아 번뜩였어요. 소문을 듣자마자 김진사는 자신이 가진 예리한 짐승 같은 촉이 뭔가 찌릿하고 오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는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띠면서 무현 씨의 그 기적 같은 성공 이야기 속에 숨겨진 복실이의 아주 특별한 능력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이글거렸어요. 잿더미 같던 무현 씨의 삶이 이제 막 빛나기 시작하자 김진사는 그것을 절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는 그 빛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김진사는 즉시 자신의 서재로 향했어요. 짙은 먹향이 가득한 방 안에서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상위에 놓인 필통을 만지작거렸답니다. 몇몇 신복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감히 그의 그림자에조차 다가가지 못했어요. 며칠 밤낮을 밤새워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그의 입에서 드디어 섬뜩한 말이 터져나왔어요. 그 말은 차가운 돌멩이처럼 굴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아기가 담겨 있었답니다. 그 누렁이, 그게 바로 내 것이오. 오래전 잃어버렸던 내 개란 말이오. 김진사는 그렇게 뻔뻔스럽게도 복실이가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개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복실이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는 그런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현 씨를 관아에 고발했답니다. 김진사의 신복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서류는 빠르게 준비되어 관아로 전달되었어요. 세상은 아직 무현 씨에게 너무나도 차갑고 잔인한 곳이었나 봐요. 맑은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무현 씨는 마당에서 희선 씨가 심어놓은 작은 꽃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희선 씨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복실이는 무현 씨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낮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오두막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온 산골짜기를 울렸어요.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에 무현 씨와 희선 씨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관아의 나졸들은 마치 사나운 늑대들처럼 무현 씨의 작은 보금자리를 순식간에 에워쌌어요.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고 날이 선 쇠몽둥이들이 위협적으로 빛났어요. 희선 씨는 그 자리에서 핏기 없는 얼굴로 덜덜 떨며 무현 씨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공포에 질려 쿵쾅거렸답니다. 무현 씨의 심장은 마치 땅에 떨어진 괭이처럼 날카롭게 부서지는 소리를 내는 듯 했어요. 그 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그의 귓가에 울렸답니다. 따뜻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운 칼날처럼 변했어요. 이놈이 무현이냐? 김진사 나으리의 개를 훔쳐 불을 축적한 죄로 너를 잡아들인다. 순순히 따르라. 아니 저기 나졸님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평생 김진사님이라는 분을 뵌 적도 없는데 제 목숨과도 같은 복실이가 김진사님의 개라니요? 복실이는 제 전부예요. 제가 길렀어요. 무현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말은 자꾸만 목구멍에 걸렸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나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자신들의 행복했던 보금자리에 시퍼런 날벼락이 떨어진 것만 같았어요.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마치 거대한 산사태처럼 그들을 한꺼번에 덮치고 있었답니다. 산골짜기 오두막은 순식간에 차가운 감옥처럼 변해버렸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관아 문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무거운 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 송사가 시작되기도 전인데도 벌써부터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나무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관아 안은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팽팽한 신경전으로 가득했어요. 웅장한 기와지붕 아래 중앙에는 높다란 상석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무현 씨와 김진사가 복실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무현 씨의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가슴을 두드렸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복실이의 따뜻한 털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곁에 바싹 붙어 선 복실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답니다. 저 멀리서는 권세를 등에 업은 김진사가 거들먹거리며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잠시 후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위험 있는 모습의 사또 나으리가 등장했어요. 붉은 관복을 휘날리며 상석에 앉자 관아 안의 모든 시선은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답니다. 사또 나으리의 매서운 눈빛이 좌우로 한번 스캔하듯 움직이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일순간 숨을 죽였어요. 쩌렁쩌렁 울리는 사또 나으리의 목소리가 조용한 관할을 가득 채웠어요.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소상히 밝히시오.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마시고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고하시란 말이오. 사또 나으리의 단호한 말에 김진사는 시익 웃으며 앞으로 한 걸음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라도 거둔 듯한 오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답니다. 무현 씨는 김진사의 그 미소에서 깊은 불길함을 느꼈어요. 사또 나으리 이 무현이라는 자가 제게를 훔쳐갔습니다요. 이 뻔뻔스러운 노비놈이 감히 저의 재산을 탐냈으니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이 누렁이는 제 것이 맞습니다. 제 잃어버렸던 복실이를 이제야 찾은 것이지요. 어릴 적부터 제가 아끼고 기르던 개였다고요. 이 녀석이 없어지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사또 나으리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진사는 교활하게도 미리 뇌물을 써서 준비해둔 거짓 증인들을 앞세웠어요. 첫 번째 증인은 나이 지긋한 마을 사람이었는데 김진사의 뒤에 서서 잔뜩 겁먹은 얼굴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답니다. 맞습니다요. 김진사 댁에서 복실이라는 이름의 개를 봤습니다요. 어릴 적부터 김진사 댁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때 그 개가 바로 저 누렁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요. 네, 그렇고 말고요. 두 번째 증인은 김진사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어요. 그는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잔뜩 오버하는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어찌 저 개가 김진사 나으리의 개가 아니겠습니까 하여. 제가 매일같이 밥을 주고 돌봤습니다요. 복실이는 김진사 나으리의 목숨보다 귀한 재산이었답니다. 저 무현이라는 놈이 분명 탐욕에 눈이 멀어 훔쳐갔을 것이어요. 그들은 김진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복실이가 원래 김진사의 개였다는 허위 증언을 마치 짜맞춘 듯이 유창하게 늘어놓았답니다. 무현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저 명백한 거짓말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요. 김진사의 권세 앞에서 사람들은 감히 반박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무현 씨는 점점 더 깊은 궁지에 몰리는 듯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차가운 절망감에 물들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답니다. 복실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현 씨는 차마 믿기지 않는 이 상황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그저 복실이의 체온에 기대어 위안을 얻고 있었어요. 복실이는 그런 무현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손을 핥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사또 나으리, 그게 아닙니다요. 저자들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복실이는 제게 15년간 노비살이를 한 품삯으로 받은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 집 노비로 살았어요. 저를 사람으로 대우해 준 것은 복실이밖에 없었답니다. 저와 복실이는 산속에서 죽을 고비를 함께 넘겼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굶주림에 쓰러져 갈 때 복실이는 저를 지켜주었고 저는 복실이를 먹여 살렸어요. 저희는 단순한 주인과 개가 아니라 피를 나눈 가족과 다름없습니다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복실이를 저 파렴치한 김진사에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무현 씨는 복실이와의 애틋하고 절절한 인연을 간절히 호소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온몸에 진심이 실려 있었고 그 절박함은 관아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몇몇 구경꾼들은 그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무현 씨를 비웃었고 그의 재력과 미리 준비한 거짓 증인들의 위증은 너무나도 견고해 보였답니다. 무현 씨의 진심이 아무리 강해도 거대한 탐욕의 벽을 넘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워 보였어요. 사또 나으리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복잡한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과연 복실이의 진정한 주인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사또 나으리의 눈은 무현 씨와 김진사 그리고 복실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관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모두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의문이 가득했어요. 사또 나으리는 긴 한숨을 내쉬며 턱수염을 쓸어내렸답니다. 이 중대한 결정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사또 나으리는 긴 시간 동안 턱수염을 쓸어 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었어요. 관아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침묵이 흘렀어요. 묵직한 공기가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답니다. 그때 사또 나으리의 눈빛이 번뜩 빛났어요.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고심 끝에 모두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기발하고도 현명한 제안을 하셨답니다. 잠시 정적이 흘러 모두가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내 사또 나으리의 확신의 참말에 관아 안은 마치 파도가 일렁이듯 다시 크게 술렁였어요. 저마다 웅성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제가 복실이의 진짜 주인을 가려낼 아주 명쾌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 누렁이를 마을 한가운데 광장 중앙에 데려다 놓으시오. 그리고 무현과 김진사는 각기 다른 방향에서 약 20걸음 정도 떨어져서 복실이의 이름을 부르시오. 복실이가 진정 누구의 개인지 그 스스로가 온 마음을 다해 증명할 것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그 어떤 증인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오. 사또 나으리의 판결에 모두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수긍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기발한 방법으로 깨의 주인을 가려낸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관아 안의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일제히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물결이 움직이는 것 같았답니다. 숨죽인 채 모두가 광장으로 나서는 그 순간 차가운 겨울 바람이 볼을 스치며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마저도 예사롭지 않게 들렸답니다. 복실이는 그 커다란 광장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녀석의 털은 차가운 바람에 살랑거렸지만 녀석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어요. 마치 자신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답니다. 무현 씨와 김진사는 약 20걸음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섰어요. 무현 씨의 가슴은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복실이를 향한 믿음으로 그 불안감을 애써 잠재우려고 했어요. 그의 눈에는 희망과 간절함이 가득했답니다. 반면 김진사는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초조함과 자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김진사가 먼저 요란하게 복실이를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어딘가 모르게 억지스러운 다정함이 섞여 있었어요. 복실아, 이리 온. 어서 주인에게 오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나으리의 품이 아니겠느냐. 이리 오렴. 김진사는 팔을 활짝 벌리고 허리를 굽히며 마치 오랜 친구를 부르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복실이를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온갖 아첨과 가식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복실이는 고개를 살짝 돌려 김진사를 쳐다봤지만 녀석의 몸은 마치 돌덩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녀석의 귀는 쫑긋 서 있었지만 그것은 경계의 표시였어요. 그의 눈빛은 김진사에게 싸늘한 경멸을 보내는 듯 했답니다. 마치 당신이 나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복실이의 꼬리는 축 처져 있었고 코를 킁킁거리며 김진사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냄새를 맡는 듯 했어요. 무현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어요. 복실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무현 씨의 차례가 되었어요. 무현 씨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혹시라도 떨릴까봐 걱정했답니다. 그는 그저 부드러운 눈빛으로 복실이를 한없이 바라보았어요. 세상에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다는 듯이요. 복실아, 이리 와. 내게 와야지. 무현 씨의 목소리는 꾸밈 없고 아주 잔잔했어요. 마치 맑은 샘물이 바위를 타고 흐르는 듯한 소리였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짓이나 강요가 전혀 섞여 있지 않았어요. 오직 복실이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그리움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복실이의 축 처져 있던 귀가 번쩍하고 쫑긋 섰어요. 녀석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잠시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답니다. 복실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무현 씨의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두 걸음,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이내 결심한 듯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현 씨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답니다. 녀석의 네 발은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듯 했어요. 펄럭이는 귀와 흔들리는 꼬리는 녀석의 기쁨을 고스란히 드러냈어요. 복실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현 씨의 품으로 온몸을 던져 뛰어들었어요. 마치 오래도록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듯 무현 씨의 얼굴을 정신없이 핥으며 온몸으로 기쁨과 애정을 표현했어요. 무현 씨는 두 팔을 활짝 벌려 복실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왔어 복실아. 정말 잘 왔어. 하고 속삭였답니다. 녀석도 무현 씨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행복한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 순간 관아에 모인 모든 이들은 복실이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명백히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광장에는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감동의 물결이 퍼져나갔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한 주인의 마음을 느꼈어요. 이때 관중들 사이에서 약초꾼 천배 노인이 앞으로 나섰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굳건한 결의가 엿보였어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꼿꼿한 자세로 사또 나으리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이 들었지만 힘이 있었고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또 나으리,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요. 무현과 복실이가
산속에서 어찌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고난을 함께 이겨냈는지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복실이는 그저 단순한 개가 아니라 무현이의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제가 녀석이 황금을 물어다 준 것을 직접 보았고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매일매일 지켜보았습니다요. 천배 노인의 증언은 마치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망치 소리 같았어요.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김진사가 지어낸 모든 거짓말과 탐욕스러운 속셈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무너뜨렸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잿빛으로 변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사또 나으리는 김진사의 비참한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엄정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추후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함과 정의가 묻어났어요. 온 광장에 그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울려 퍼졌답니다. 사또 나으리의 엄정하고 단호한 판결이 쩌렁쩌렁하게 관아의 녹달한 천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모두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팽팽했던 긴장감은 일순간에 깨어지고 그 자리에는 숨죽인 듯한 정적이 찾아왔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더 서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김진사 그대는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 찬 거짓을 꾸며내어 무현의 귀한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어요.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죄악이옵니다. 그러니 그대에게는 곤장 20대에 처하는 엄벌을 내리겠어요. 그리고 무현에게서 강제로 빼앗으려 했던 품삯, 100가마니는 당연히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옵니다. 거기다 그동안 그대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부당하게 모았던 모든 재산의 절반을 잃게 될 것이오. 사또 나으리의 마지막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김진사는 마치 신락 같았던 생명줄이라도 끊어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힘없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몸에서는 푸들푸들 떨리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도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눈동자에는 더 이상 아무런 빛도 찾아볼 수 없었고 깊은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답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진사는 결국 자신이 파멸의 길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관아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한 줄기가 무현 씨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바보라고 불리며 세상의 멸시와 차가운 비웃음을 견뎌야 했던 순수했던 청년 무현 씨는 마침내 모든 억압과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들이 차올랐어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는 애써 눈물을 참아냈어요.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빛을 보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 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이 녹아내리는 듯한 평화로움이 가득했답니다. 무현 씨는 관아를 나와 사랑하는 희선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희선 씨는
그의 곁에서 지혜롭고 든든한 아내가 되어 주었고요. 무현 씨는 이제 누구보다도 믿음직스러운 가족의 버팀목이 되었답니다. 그들의 작은 오두막은 여전히 검소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어진 사랑과 행복한 웃음꽃이 매일매일 가득 피어났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안을 환하게 비추면 희선 씨는 소박한 밥상을 차리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무현 씨는 그런 희선 씨를 바라보며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그들의 오두막에서는 따뜻한 장작 타는 냄새와 함께 소박하지만 정겨운 삶의 향기가 늘 솔솔 풍겨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복실이는 무현 씨가 늙어 백발이 성성해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지켰어요. 복실이는 단순히 무현 씨의 품삯으로 오게 된 개가 아니었어요. 복실이의 따뜻하고 충직한 눈빛 속에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깊은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듯 했답니다. 복실이는 무현 씨의 절망적인 운명을 극적으로 바꿔놓은 진정한 수호신이자 하늘이 내려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무현 씨는 복실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매일매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답니다. 복실이의 따뜻한 체온은 무현 씨에게 늘 안정감을 주었고 함께 산책하며 들었던 복실이의 쫑긋거리는 발소리는 무현 씨의 삶의 배경음악처럼 늘 함께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복실이의 기적은 사실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무현 씨의 운명 속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훨씬 더 큰 비밀과 시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 이야기는 마치 안개에 쌓인 산봉우리처럼 아련하면서도 신비로운 여운을 남겼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무현 씨와 충직한 복실이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잔잔한 감동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